한 주간 대통령 행보를 통으로 묶어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중 양국 입장에서 모두 2026년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한 후 2개월여 만에 우리 정상의 답방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과 만찬 간담회를 합니다. 다음 날 오전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고 제조업과 소비재,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영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공식 환영식을 거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두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경주 대화를 바탕으로 양국이 직면한 민생,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MOU 서명식, 국빈 만찬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우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 리짱 총리도 만나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중국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합니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하는 걸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찾아 헌화하고 참배하는 것으로 2026년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에게 전하는 신년사에서도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게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런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동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편법과 불공정을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대도약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과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안전기본의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등입니다. 아울러 평화가 뒷받침되는 안정적 성장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올해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세계로 더 넓게 뻗어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일궈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330일 만에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공간이 넓으니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다는 말로 청와대 첫 국무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마음에도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좀 더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며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원칙과 철학을 더 단단히 다지고 이를 위해 주권자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직접 경청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2025년에 대해선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초유의 국가 위기를 하나된 힘으로 이겨낸 결과 올해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편을 가를 수는 없다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고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금 더 포용하고 융화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있던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 봉황기가 내려갑니다. 같은 시각 새로 단장한 청와대에 봉황기가 새로 개양됐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처음 출근해 본격적인 직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흰색과 붉은색, 푸른색이 배색된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메고 청와대 복귀 첫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참모들과의 아침 차담회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경제성장수석실 보고를 받은 뒤 이런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정수석실로부턴 마약과 스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초국가 범죄 특별 TF가 출범했던 보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첫 일정은 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가위기 상황 점검이 중요하다며 센터 직원들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여민일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했는데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에서 첫 재가를 한 건 국민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